지금 이 습관을 계속하시면 올해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의 생활 습관과 사고를 연구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억울한 사고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요. 바로 평생 해오던 목욕 습관 때문입니다. 얼마 전 76세 김말순 님이 평소처럼 씻다가 욕실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분은 아침 저녁 목욕이 습관이셨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뼛속까지 따뜻해진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함정입니다. 70세가 넘으시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로 혈관이 예전만큼 탄탄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공기 사이를 오가면서 혈관이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기름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비누로 문지르고 때를 밀면서 남은 보호막까지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서 더 자주 씻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이에요. 욕실 바닥은 미끄러운데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와서 넘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나이잖아요. 김말순 님도 이 세 가지 위험을 모르고 계셨어요. 식사 후 바로 욕실에 들어가서 차가운 공기에서 옷을 벗고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벌떡 일어나려다 그만 쓰러지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습관을 당장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댓글에 지금 목욕 습관이 어떠신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김말순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깔끔하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욕이었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몸이 찝찝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했어요. 추위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니까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따뜻해진다고 믿고 계셨죠. 그래서 물 온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30분씩 욕조에 앉아 계셨어요. 가족들이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다고 걱정해도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는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저녁을 늦게 드셨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밥을 다 드시고 바로 욕실로 향하셨어요. 찬 바람이 쌩쌩 부는 욕실에서 옷을 벗는 순간부터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도 평소 습관대로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에 들어가셨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욕조 가장자리를 붙잡고 주저앉으셨는데 만약 그때 놓쳤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가족분이 너무 오래 들어가 있다고 문을 두드려서 발견된 거였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 73세 박영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셨거든요. 저녁 7시에 식사, 8시에 목욕, 9시에 독서하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식사량이 많았대요. 손님이 와서 조금 푸짐하게 차려 드셨거든요. 그래도 시간 맞춰서 8시에 욕실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씻는 도중에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거예요. 급하게 욕조에서 나오려다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으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목욕 시간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정말 흔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아니에요.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김말순님은 그 일 이후로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만들고 식사 후에는 충분히 쉰 다음에 들어가시고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조절하셨죠.
그랬더니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밤잠도 훨씬 편해지셨대요. 무엇보다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습관 중에 어떤 게 위험한지 정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둘째, 그 습관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셋째, 바뀐 습관을 어떻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여러분의 목욕 습관이 어떤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목욕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0대 이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목욕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지만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욕실이 차가운 데서 옷부터 벗는 습관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특히 목과 머리 쪽 혈관이 갑자기 조여지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고령자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욕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집안 사고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김말순 님도 바로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영하 날씨에 욕실 난방도 안 틀고 들어가서 옷을 벗는 순간 온몸이 오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추위가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목욕하기 20분 전에 욕실을 거실만큼 따뜻하게 만드세요. 전기 히터든 온풍기든 상관없어요. 난방비 아까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댁 욕실은 들어갈 때 춥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피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려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죠.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가 피부 쪽으로도 몰리게 되니까 뇌는 더더욱 혈액 부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국 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즉시 목욕하는 고령자들의 현기증 발생률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았어요. 박영래 님도 바로 이 때문에 어지럼을 겪으신 거였죠. 저녁을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바로 욕실에 들어가셨으니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쉬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약 효과로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식후 목욕까지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밥 먹고 바로 씻는 게 습관이신가요? 세 번째,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에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확 쏠려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오는 거죠.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욕실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욕조에서 일어날 때 발생한다고 해요. 78세 윤순자 님도 이 때문에 골반을 다치셨어요. 욕조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급하게 일어나려다 그만 미끄러지신 거였죠. 안전하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욕조 안에서 10초 정도 앉은 채로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또 10초 기다리고요. 마지막에 손잡이나 벽을 꼭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욕실 바닥은 한번 넘어지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오실 때 천천히 나오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는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약해져요. 그런데 거친 때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의 보호막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의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염증과 세균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해요. 75세 최정임 님도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평생 때밀이를 해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상처가 자주 생기고 아물지도 않더래요.
알고 보니 때를 너무 세게 밀어서 피부가 상한 거였어요. 올바른 방법은 부드러운 손으로 거품만 살살 문지르는 거예요. 때가 나와야 깨끗해진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려움은 더러워서가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아직도 거친 수건을 쓰고 계신가요? 5번째,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이에요.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하루만 안 씻어도 냄새 날 것 같아서 매일 비누칠을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남은 보호막까지 제거하는 거예요. 영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과도한 세정은 노년층의 면역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79세 서명자님은 목욕 횟수를 줄인 뒤 오히려 가려움증이 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찜찜하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신 목욕은 주 2, 3회면 충분해요. 매일 하실 거라면 비누 없이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 하세요. 냄새 걱정 때문에 과하게 씻을 필요 없어요. 전신 목욕 정말 매일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였어요. 이제 왜 습관 하나하나가 중요한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바꾼 습관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70대 이후 안전한 목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 조절입니다. 38도 전후가 가장 안전한 온도예요. 체온보다 조금만 높은 정도죠.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40도가 넘어가면 심장에 부담을 줘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온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팔꿈치로 재는 거예요. 손보다 온도 감각이 정확해요. 지금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나요? 두 번째는 반신욕으로 짧게 하는 거예요. 어깨까지 푹 담그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물의 압력 때문이죠.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시고 10분 이상은 피하세요. 처음에는 물이 좀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욕조에 얼마나 오래 계시나요? 세 번째, 목욕 전 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땀이 나면서 혈액이 끈적해져요. 미리 수분을 보충해 두시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해요. 목마르지 않아도 미리 드시는 게 좋아요. 씻기 전에 물 드시나요? 네 번째는 보습 타이밍이에요. 목욕 후 3분 안에 로션을 발라야 해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라야 수분을 가둘 수 있거든요. 비싼 제품일 필요 없어요. 약국에서 파는 간단한 보습제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바르는 타이밍이에요. 욕실에 로션을 하나 비치해 두시고 바로바로 바르세요. 로션은 언제 바르시나요? 5번째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 습관이에요.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가까이 두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하기 전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한 통 전화하는 거예요. 몇 시에 씻는다고 미리 알려두시면 나중에 연락이 안 될 때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혹시 혼자 씻고 계신가요? 6번째, 욕실 바닥 안전 관리예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고요. 벽에 손잡이도 설치하세요. 요즘은 흡착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서 공사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요.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는 절대 서둘러 움직이지 마시고 한 발씩 천천히 디디면서 이동하세요. 7번째는 조명 관리예요. 욕실이 너무 어두우면 위험해요. 특히 저녁에 씻을 때는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하세요.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는 좋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밝은 게 더 중요해요.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상당수가 시야 확보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8번째, 비상용품 준비예요. 욕실에 비상벨이나 호루라기 같은 걸 비치해 두세요. 만약 넘어졌는데 문까지 기어가기 어려우면 이런 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욕실에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홉 번째는 목욕 시간 조절이에요.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은 피하세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았거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사이가 가장 안전한 시간대예요. 마지막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혈압이 불안정할 때는 간단히 몸만 닦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리해서 목욕하다가 큰 사고 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미루는 게 훨씬 낫죠. 이런 방법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함을 지키려던 평생의 습관이 오히려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어요.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알았고요. 잘못된 상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따뜻해진다는 생각,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어야 한다는 믿음,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는 고정관념, 이 모든 게 다 위험한 습관들이었어요. 식사 후 바로 씻는 것도, 차가운 욕실에서 옷을 벗는 것도,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만들고 식사 후에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물 온도를 체온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목욕 시간도 줄이고 때밀이는 그만두고 목욕 횟수도 줄이는 거죠. 처음에는 찜찜할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대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 가려움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피부 보호막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촉촉해지거든요. 둘째,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사라져요.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니까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해요. 셋째, 욕실이 더 이상 무서운 공간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관리하니까 마음도 편해지죠. 김말수 님도 윤순자 님도 모두 습관을 바꾼 후에 건강해지셨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욕할 때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욕실에 있는 때수건을 치우세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첫걸음이에요. 둘째, 욕실 온도를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들어가기 전에 5분만 먼저 가서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셋째, 물 온도를 낮춰보세요. 처음에는 미지근하다고 느껴져도 며칠 지나면 적응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어서 좋을 거고요. 목욕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어야 하는데 위험을 키우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넘어짐을 부르는 집안의 숨은 위험 습관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침실, 거실, 화장실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낙상 위험을 높이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꼭 준비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댓글에는 실천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돼요.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